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으로 국가가 준비해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 근로자녀 장려금입니다. 그런데 매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그냥 날리는 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몰라서, 귀찮아서, 아니면 설마 나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올해는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소득 기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다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 하나 때문에 탈락하거나 대출이 있는데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서 떨어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5%가 자동으로 삭감됩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완벽하게 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딱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오늘 1부에서 소득 기준을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내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연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제 2026년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올해 가장 큰 변화, 맞벌이 가구 상한액이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높아진 겁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근로장려금 자격까지 동시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자녀 장려금을 중복해서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합산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합산해서 계산하세요.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르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함정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함정 1. 부채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이라 실질 자산은 1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대출을 제외하지 않은 3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준액 2억 4천만 원을 초과해 바로 탈락합니다. 함정 2. 간주 전세금을 조심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이 0원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해 재산에 포함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보증금이 낮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함정 3.
1억 7천만 원이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 구간 때문에 165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 전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나 금융자산 정리를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반드시 가구원 전체 재산을 꼼꼼히 합산해 보세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돈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언제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 셋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까지 합치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반기 신청자, 3월 신청.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한 분들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추세를 보면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조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기 신청자 5월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분들은 법정 기한의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최근 조기 지급 추세를 감안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먼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지급은 받을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약 16만 5천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 스캔 한 번이나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 신청 자격을 조회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 신청 동의를 반드시 해두세요. 신청 단계에서 자동 신청 동의를 해두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합니다. 한 번 동의로 2028년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건 AI 챗봇으로 24시간 해결하세요.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된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주의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핑계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금전 이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사칭 문자나 전화에 절대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직접 돌려주는 성실 근로 보너스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자격이 되는데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재산 기준의 부채 미차감, 간주 전세금 함정처럼 모르면 손해보는 규정들이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택스 앱을 켜세요. 5월 1일부터 6월 1일 이 한 달이
여러분의 330만 원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땀방울이 기분 좋은 보너스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